여의도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피디입니다. 조PD, 네. 우리 학과에서 또 네. 신입생을 모집하게 됩니다. 신입생, 그렇죠. 이번에는 제가 이게 뭐 단순히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려야 될 게 드디어 주가 5천 이 슬로건을 우리나라도 실현할 때가 슬슬 돼가는 거 아닌가, 이런 자신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5천이요. 주가지수 5,000포인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인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인데 네. 그거를 그동안 역대 정권에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가면 되는지를 알려드렸는데 제가 알려드렸다는 건 아니고요. 그때는 제가 뭐 아직 학생이거나 공부 중일 때이기 때문에 저는 아니지만 저를 가르쳐 주셨던 지도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업계 선배님들이 대한민국 증시 이게 문제입니다. 이 주가 조작 세력들 이 척결해야 되고, 대주주들이 말이지 자기 뒷주머니만 찾으려는 이런 행보들도 어떻게 하면 척결할 수가 있고, 주주 친화적인 정책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를 쭉 얘기를 해줬는데 정말 근 40년 동안 외면을 받아왔어. 40년 동안 이 얘기를 외면받았는데 드디어 큰 첫 단추를, 이거 가장 큰 첫 단추야. 첫 단추지만 다 끝난 건 아닙니다. 이 뒷단계가 없으면, 오늘 그 얘기를 드릴 건데요. 이 뒷단계가 없으면 주가 5천을 못 가. 그래서 그 주가 5천을 가기 위해서 뒷단계 뭘 또 지금 논의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도 할 건데, 그 주가 5천 시대에 큰 서막을 연 거야. 그리고 우리 부동산 요즘 난리 났잖아. 그렇죠. 이 부동산 떡상하는 것도 막을 방법은 내가 보기엔 부동산만 가지고 해법을 찾을 수가 없어. 돈을 다른 데로 물 걸 터줘야 돼. 그렇죠. 부동산 말고 물줄기를 어디 터서 절로 좀 흘러가게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당연히 증시지. 이게 부동산 시장, 뭐 주식 시장, 뭐 코인 시장, 무슨 시장 이렇게 딱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돈의 이제 흐름을 이제 터줘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맞아. 네. 자, 그래서 주가 5천 시대를 앞두고 제가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저희 학과에 지원하십시오. 일단 이 학과 이름이 그냥 단순히 부동산 학과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거 아니에요. 실물 투자 분석학과예요. 네. 저희 그 실물투자 분석학과에 초반에 교수진으로 제가 많이 모셔왔던 분들이, 이게 뭐 제가 무슨 학교 총장도 아니고 제가 뽑고 싶어서 마음대로 뽑는 거 아닙니다. 말이 그렇다는 좀 이상한 어폐가 있는데, 저는 천거를 드리고요. 학교의 처장님들하고 대학 원장님이 박 교수님, 뭐 말은 좋게 해주시지, 그분들도 워낙 좋은 분들이니까. 박 교수님이 어련히 알아서 좋게 청구해 주셨겠어요, 이렇게 말만 그러지 다 알더라고. 이분이야 내가 알지, 딱 그러면서 딱 하시는. 그래서 업계 최절정 고수들을 그동안 많이 모셨는데, 그동안 내가 조금 많이 모셨던 분들이 부동산에 웨이트가 돼 있었어. 뭐 최상우, 그 다음에 이광수, 뭐 한문도, 뭐 좀 그래도 강의도 재밌게 하고 대중 친화적이어서 뭐 학생들이라고 해야 될지 이제 같이 이제 늙어가는 사람들인데, 저희는 야간 대학원이니까요. 직장 생활하거나 사업하는 분들이 밤에 와서 뭐 재테크든 돈의 흐름이든 아니면 실물 경제든 이런 걸 배우러 오신 분들인데, 초반에 1, 2학기는 좀 부동산은 내가 많이 깔았지. 왜냐하면 뭐 그래도 우리나라는 국장보다는 그 당시에 미장이 더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부동산이야 뭐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관심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 학과 개편한 지, 학과는 예전부터 있었는데 완전히 리뉴얼을 한 겁니다. 실물투자 분석 학과니 뭐니. 이제 우리가 3, 4학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조만간 졸업생도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학생들에게 다 물어봤어요. 야, 우리는 지금 학과를 같이 만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니? 그리고 이제 또 입학하실 분들에게도 제가 또 그 기회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기껏해야 3년차 학과가 되니까 또 같이 만들어가면 된다. 젊은 학과네. 듣고 싶은 걸 얘기해라. 그리고 교수로 모셔오고 싶은 사람을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처장님이나 원장님이나 부총장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해드릴 수 있잖아. 파격적인데요. 그럼 또 윗분들이, 내가 운이 좋아요. 내가 항상 윗분들이 좋아. 다 좋은 분들이죠. 박 교수, 그렇게 해. 그러면서 고맙습니다 하고 하거든. 그런데 요즘 분위기가 어떻게 된 줄 알아? 어때요? 증시에 대해서 관심이 있대. 증시. 다 부동산 이거에 관심 많았던 분들인데, 교수님
우리 증시에 물 좀 들어올 것 같아요. 이 대선 이후에 조금 꿈틀꿈틀 하고 있어요. 조금이 아니야. 조금이 아니야. 아 근데 이제 5천까지 바라보시는 입장에서는 어. 꿈틀꿈틀이 아직까지는 꿈틀꿈틀 아닐까요? 그렇지. 네. 뭐 지난번 100분 토론 나갔다 온 다음에 네. 그 100분 토론에서도 분위기를 봤어. 네. 시민들 그때 시민 농객이라고 100분 토론 네. 부르는데 시민동객들 나오죠. 어. 마이크 받고 이렇게 그렇지. 그리고 출연하기 전에 그 우리 출연진들 그 각각 대기실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대기실에 가서도 쭉 이제 분위기 봤는데 여러 정보를 조합한 결과 기대감이 장난 아니야. 주식은요 여러분 아시죠? 기대감만으로도 실제 움직여서 그게 그렇죠. 실상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거 괜찮다 싶었어. 그래서 여러분 주식에 다시 한번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관심을 두셔야 될 분야는 단연코 국장이야. 국장. 어. 한동안 또 외면 받았었던 국장이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또 그 국장에서 단연코 관심을 두셔야 될 게 이건 제가 그 이미 방송에서 한번 오픈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미리 오픈을 하고 얘기를 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좀 얘기가 길어져도 이해를 하면 네. 전 단 한 번도 방송하면서 코스닥 종목에 대해서 찍거나 긍정적으로 전망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망 자체를 안 했어요. 네. 왜? 그거는 유튜버들 중에서도 약간 영향력 있는 유튜버들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코스닥 종목 정도는 시세에 영향이 있어. 흐름을 움직여 버릴 수가 있구나. 종목 사이즈 작잖아, 시총이. 네, 그렇죠. 그래서 몇몇 유튜브들 한 3-4명이 띄우자 하면 띄울 수 있어요. 막 시총 한 1,000억대 되는 회사는 그냥 뭐 말 한마디로 그럼 솔직히 그래서 피해 보신 분도 있어. 상처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솔직히 있어. 네. 그리고 뭐 산업 섹터까지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2차 전지 분야에선 내 앞에서 피눈물 흘리면서 가신 분도 계셔.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코스닥은 저도 투자도 하지만 그렇지만 공중파 방송이나 심지어 공중파 아니고 유튜브는 마음대로 뭔 얘기 해도 돼요. 유튜브랑 공중파 다른 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소소한 거에 오해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코스닥 종목에 대해서 너무 강하게 추천하고 뭐 난리를 치고 뭐 이게 대세고 막 이렇게 얘기한 분들도 계셔. 그분들이 다 사기를 쳤다거나 나쁜 짓을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래도 그분들이 금융권에 종사했던 분들이면 저게 국가에서는 그 권장하는 일이 아님을 알 텐데 너무 강하게 말씀하신다 하는 게 있는데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그 코스닥 종목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장주 삼성전자. 저는 삼성전자 주식 비중이 제일 높아요. 국내에서. 어쩔 수 없지. 네. 그래서 꽤 높습니다. 솔직히. 근데 만약에 삼성이 만약에 종합주가지수가 5,000포인트 가잖아? 네. 그러면 내가 삼성전자에 넣어놓은 돈만 가지고도 서울에 웬만한데 아파트를 하나 또 살 수 있어요. 야, 그 정도로. 왜냐하면 종합주가지수가 5,000이 된다는 건 지금의 거의 2배로 오른다는 거잖아. 근데 2배로 오를 때 종합이 5,000이 간다고 해서 다 2배로 오르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종합이죠. 네. 평균이 2배로 올랐다는 건 2배보다 못 오른 종목들도 있고 그렇죠. 2배 이상 오른 종목이 있는 건데 삼성전자 같은 주식이 이제 견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내 얘기가 그 얘기야. 네. 종합이 5,000을 가려면 삼성은 5,000 이상을 가야 되는 거잖아. 그래야 그렇죠. 평균이 5,000에 맞는 그렇죠. 거잖아.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제가 뭐 삼성이 저 사람 뭐 삼성이 한 10억대 나오는 거야 그게 아니라 계산 3법을 보면 우리나라 평균이 5,000이 가려면 삼성은 그 이상을 찍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삼성전자와 같은 우리나라 굴지의 회사는 대통령의 정책 노선에 반하는 일을 함부로 하기가 어렵다. 어려워.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또 들어가고 싶어? 아니 저도 지금 그 얘기를 하려다가 참았거든요 지금. 내가 어딜 들어간다고 얘기 안 했는데 뭔 소리야? 뭐 엿썰고. 또 들어가고 싶어? 뭐 이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초우량주들의 주주 친화적인 행보라는 건 광폭이 될 가능성이 있어. 진짜로. 역대 정권 우리가 다 봤던 거 있어. 박근혜 정권 때. 네. 그때 창조경제 한다고. 창조경제.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이건 멋있죠. 17개 시도에 주력산업을 정해라. 그리고 그 주력산업을 육성하는데 대기업이 마중물 역할을 하고 중소기업들이 견인하는 형태로 그림을 그리자 한 거야. 이거 솔직히 미안한 얘기지만
그냥 이론만 아는 학자들이나 또는 이론만 아는 아니면 뭐 슬로건만 만들 줄 아는 정치가들이 그린 거지 산업을 그런 식으로 무슨 재단할 수가 없어. 육성할 수가 없고. 그러는데 그 당시 최고 권력자가 부탁을 하니 우리나라 9일째 대기업들이 다 어떻게 했어? 14개 시도에 하나씩을 맡았어. 네. 대구는 그 당시 대구가 연고가 어디야? 삼성이잖아. 네, 그렇죠. 그 삼성이 대구에서 네. 미래 신산업을 해보겠다 했고 다 했어. 그런데 제주도가 맡을 데가 없잖아. 네. 연구인 대기업이 없거든. 네, 그렇죠. 그랬더니 새로 대기업이 된 카카오가 제주로 맡은 제주로. 거야. 그래서- 그래서 카카오 본사가 네, 제주에 네, 있잖아. 네. 그렇게 다 있었는데 그 당시 카카오가 저희 제주에 본사를 해보니까 이게 너무 불편한 게 많고요. 저희 창조경제 이제 그만하고 저희는 이제 이거 안 하고 본사 다시 서울 수도권 쪽으로 옮길래요 했더니 바로 세무조사 들어간다 소리 들은 거야. 네, 그렇죠. 세무조사를. 그래서 카카오가 털면 다 털리죠. 그럼 저희는 제주의 끝까지 있겠습니다. 제주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대통령의 입김이라는 게 여전히 무서워. 그럼요. 그런데 그 대통령이 지금 부동산 불장으로 국민들 걱정 많은데 그나마 그 걱정이 대통령의 원망으로 이어지지 않은 건 한 세네 가지 요인이 있어. 일단 허니문 기간이지. 지금이 취임 한 달 좀 넘었어. 네, 그렇죠. 가장 강력한 시점이고 국민들이 소소한 실수는 정권 초기인데 아직 세팅도 안 됐는데 이 정도 실수 안 하고 뭐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하나 있고 그러니까 언론도 지금 허니문 기간이니 자 힘을 실어 드려보자 이러시겠다는 분인데 가보자 이렇게 하고 있고 댓글만 좀 반대 진영에 계신 분들이 네. 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동산이 이렇게 폭등했지만 코스피가 코스피가. 반등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 나름대로 지금 물꼬를 터 가고 있으니 해결할 수도 있겠네 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런 분위기가 지금 흐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부동산 불장에 대한 우려까지 무마하기 위해서는 코스피가 계속 달려줘야 돼요. 쭉쭉 달려줘야 돼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 코스피 중에서 제일 많이 오른 종목들 중에 하나가 뭡니까? 뭐예요? 은행주들이야. 은행주. 왠지 가모지. 옆구리 비튼 거지. 허리 올려라. 팔 비튼 거야. 야, 내가 지금 뭐 이건 지난 정권부터 이어온 겁니다. 네. 그건 분명한 사실이니까 주주 친화적인 정책해서 증시 프렌들리한 그런 거 하자 해서 했다가 이번에 3법 개정안까지 딱 하면서 그 분위기를 이어가다 보니 대기업들은 총수들이나 오너들 갑자기 배당 안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하겠어? 그잖아.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뭔가 마중물 역할을 누가 해주면서 본보기 역할을 해야 되잖아. 그랬을 때 제일 적합한 게 그 은행장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부에서 은행들에게 얘기하는 거지. 배당 성향 올려. 그리고 자사주 소각해. 알았어? 그러면 이건 은행주 그냥 더 주가도 오르고 배당 성향도 더 높아. 그렇죠. 저도요 이거 꿀팁 하나 더 알려드리면 그동안 저는 주식 투자하다가 돈 뺐잖아. 그럼 이거 현금으로 두기 애매할 때 있어. 그렇죠. 근데 얻다가 무조건 다시 넣을 수는 없고 그럴 때마다 저는 기업은행을 샀어. 기업은행은 주가가 묵직해서 등락도 별로 없어. 네. 그냥 손실 볼 것도 없고 이득 볼 것도 없고 그냥 거의 비슷비슷해. 그런데 배당 성향이 좋거든. 그러니 현금을 놔두는 것보다 기업은행으로 사놨다가 기다리고 있으면 배당이라도 많이 번단 말이야. 그랬는데 이 무거운 은행주가 요즘 달린단 말이야. 그게 바로 이 코스피 5천을 위한 배당 성향 높이는 걸 먼저 했기 때문이야. 자 그리고 이제는 더 이걸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대통령과 심지어 그게 실행될 가능성이 높은 다수당이 대통령의 정당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걸 정책을 실행 안 하고 후속 입법을 안 하고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안 만드는 거는 뭘로 핑계를 댈 거야? 그렇죠. 타수당인데. 타수당인데. 입법 다 할 수 있는데. 다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주구장창 시장 전반적인 환경에 대한 컨디션이 좋아지고 있다. 그 다음에 반도체 사이클이 또 이상해졌어. 삼성이 3분기 때부터 다시 반등할 것 같아. 벌써 좋아진다고요? 그동안 삼성 개인적 안 좋다고 하던데 SK 잘 나가는 부분이 있었지만 근데 지금 상황이 그랬었어. 왜?
AI 때문에 또 피지컬 AI라고 부르는 로봇 이런 것 때문에 이 반도체는 도대체 얼마까지 또 시장이 성장할지 모르는 거야. 그럼 우리나라 코스피에서 반도체 안 오르고 이 코스피 시총이 오르기가 쉽지가 않거든. 그렇죠, 당연히. 바로 이런 맥락 속에서 기대감이 한껏 커졌다. 그래서 여러분들 국장에 대한 관심을 이제 진짜 많이 가지셔도 된다. 그래서 저희 학과에서 이제 증시와 주식 투자와 그 다음에 회사를 분석하고 산업군을 분석하는 대가들을 한 명씩 모시기로 시작했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저희가 이제 촬영을 하기 전에요. 잠깐 이제 사담을 나눴는데 지금 촬영 들어가고 나서 형님 말씀하시는 걸 딱 들어보니까 지금 얘기를 하시면서도 굉장히 절제를 많이 하고 계세요. 지금 절제를 많이 하고 실물 투자 분석학과에서는 얘기를 다 들을 수 있는 거죠. 다 해야지. 네. 왜냐하면 이거는 공적인 자리가 아니고 학습을 하는 거니까 아예 회사 하나 딱 주가 펴 그리고 차트 피고 그 다음에 이 회사의 실적 분석은 어떻게 하는 거며 이 업종의 특수성은 뭐고 과거에 이런 정책 아니면 이런 산업적인 국내적인 경제 환경이 변화됐을 때 그게 왜 주가에 반영이 안 됐었고 이거는 실적이 별로 좋지도 않았는데 왜 주가에 반영이 됐고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에서 투자하는 것과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건 어떤 다른 결로 판단하고 의사결정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실제 알려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실물 경제 분석학과가 아니라 투자 분석학과니까 결국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실제 등록해서 다니고 계신 분도 본인이 건설회사에 다니다가 실제 그러면 분석을 해서 좀 더 정치하게 디벨로퍼로서 어디다 시공하고 어디다 개발해야 될지도 배우고 싶다 이런 분도 계시고 그리고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인 현대 계열사 그 다음에 삼성 계열사 이런 분들 우리 삼성 계열사가 제일 많지 하여튼 그런 분들이 이제 방과후 학교처럼 와가지고 이제 수업 들으신 분들 계시고 그 다음에 자산을 약간 축적해서 그 다음에 은퇴 직전에 있기 때문에 내가 배우러 왔다 이런 분도 계시고 인생 이막을 위해서 그렇지 그리고 타학교 교수도 있어요. 타학교 교수님이 다른 교수들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다. 그리고 또 교수님이라고 해서 다 실전 경험이 다 많고 그러지는 않으세요. 맞아. 그러니까 약간 아카데믹한 부분을 좀 강조하시는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형님한테 이제 실물 투자 분석학과에서 받은 소스가 이제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렇게 오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리서치 센터장 출신 네. 그리고 증권사 대표 출신 이런 분들로 내가 네 분을 더 모실 거야. 네. 그래서 부동산 쪽에 우리나라 굴지의 분들은 이미 우리 학과 교수 아니신 분들 없어. 그리고 반대로 이제 증권사. 실물 쪽에 계신 분들 한 네 분 모시고 그 다음에 이 프라이싱을 한다는 거 있잖아. 가장 정확하게 가격을 산출한다는 건 또 그걸 전문을 하는 분들 계시지. 감평사. 감정평가. 이런 분들에게 감정평가를 할 때 저는 이 꼬마 빌딩을 저희 감평사들은 얼마로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그리고 이 아파트가 실제 경매로 나갈 때 저희가 얼마로 이걸 입찰 가격의 기준가를 설정하냐면요.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그러니 이건 단순히 누가 얼마라고 예측했는데 그냥 그 사람이 그러니까 맞는 거지 이렇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계산해 볼게. 배운 게 있어. 에이, 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했네. 이게 간평 이론에 따르면 저건 실제 28억밖에 안 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 제가 형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친한 친구가 현재 이제 감정평가사인데 알지. 예, 감정평가라는 게 이제 어떤 감정평가사가 하느냐에 따라서도 가격이 이렇게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맞아.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학과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정평가를 우리나라에서 여러 케이스로 하셨던 분을 또 아주 보면 아실 만한 분을 모셨는데 그분을 통해서 A라는 방법으로 산출했을 땐 이렇게 숫자가 나오고 B는 이렇고 C는 이런 거다. 이런 걸 비교하고 딱 들으시면 내가 그런 수치들을 앞으로 볼 때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구나. 그리고 센터장님들이니까 이제는 스승과 제자이자 또 우리 학과의 장점이 뭐냐? 이 자리가 좀 있어요. 이 자리가. 이게 다 한 노가리 까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 광수 형을 제일 존경하는 선배거든, 업계에서.
이광수 대표님 같은 경우는 너무 사람이 또 따뜻해. 말로만 듣던 그 가족 같은 분위기. 진짜. 네, 가족 같은 분위기. 그래서 학생이 물어보거나 상담하면 앉아봐 하면서 그래서 하면서 그러면 그냥 사 말어 이런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아버님 어떻게 된 거야 뭐 이런 얘기부터 하여튼 진짜 너무 멋진 형님이셔. 아니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명지대학교 실물투자 분석학과 신편입생 모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슨 마피아 조직원 뽑는 그런 느낌으로. 아 진짜 원래 이렇게 한번 연을 맺으면 끝까지 가는 게 사제지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제 입장 아시죠? 저도 중간중간 광고를 하지 않으면 윗분들에게 욕을 먹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코스피 5천에 대한 기대감이 정책발 호재가 있어서 한껏 높아졌다. 국장에 대한 관심 가져주셔라. 여러분 방송에서 코스닥 종목에 있는 회사들 얘기하시는 분들은 전 걱정을 많이 합니다. 저분들 저러면 안 되는 거 아시는데 왜 저렇게 유튜브에서도 약간의 시세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회사들을 얘기하시는 거지 하는데 그런 거 너무 저거 하지 마시고요. 뭐 진짜 고수들과 함께 다양한 어떤 인생 고민도 같이 하고 그리고 두런두런 앞으로 시장 얘기, 경제 얘기, 투자 얘기 하면서 선후배 또는 사제지간 술친구 되실 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7월 7일부터 7월 11일입니다.